지금 시각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31분 4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매매 한번 해볼게요. 매매할 게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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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케이지 스틸로, 케이지 스틸이 아니라 케이지 ETS. 이걸로 막판에 한 번 더 먹었네요. 이번엔 좀 비중을 태웠어요. 근데 지금 좀 재료를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예고된 이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비중도 너무 많이 태운 것도 있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소액으로 한 번 더 봐야죠. 지금 25만 7천원 됐는데 이게 방금 전에 막 올라온 이슈가 뉴스가 이제 하나 떴는데
KG ETS가 이제 KG 스틸스, KG 스틸 홀딩스를 이제 흡수 합병한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지주사로서 뭐 저쪽 뭐 행보 본격한다 그러는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재료가 이게 막 강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인 행보를 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달려드는 개미들 어쩌면 물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00만원 넣어가지고 1% 먹고, 46,000원 이렇게 벌고, 이제 50만원 가지고 한번 보는 거잖아요. 이 재료가 이 종가 매매 타임에, 장 막판에 어떻게 이슈가 될까. 근데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서 이미 있던 재료고, 그래서 큰 이슈는 아니다. 역시나 떨어지고, 중간에 막 뭔가 싶어가지고 개미들 막 달라붙어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정적 VI, 그거 걸렸을 때 사람들이 왜 이 주가가 막 올랐나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흡수 합병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어서 인수합병이라던가 막 제3자 뭐 이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거 자체가 뭔가 이 회사가 쭉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슈로 맞물리면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고, 이게 저PBR 종목이거든요. KG그룹이 대표적인. KG 스틸이 지금 0.449, PER이 1.39 막 그러고요. 그리고 KG ETS 이것도 지금 PBR이 0.48에 PER이 0.77이에요. 지주회사라서 그런 건데, KG 케미칼도 아마 그럴 거예요. KG 케미칼이 KG ETS의 지분 40 몇 프로 갖고 있고, KG 케미칼이 제일 위에 있어요. 지분 구조로 볼 때 제일 지배 구조에 있어서 제일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KG ETS가 있고, KG ETS는 KG 모빌리티의 대주주는 아닌가? KG 모빌리티의 대주주가 KG ETS예요. 그리고 KG ETS의 대주주가 KG 케미칼이고, KG 케미칼의 대주주가 곽재선, 그 회장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죠.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근데 사실 KG 쪽은 그룹은 이게 좀 재밌어요. 회사 좀 알아보면은.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저PBR로도 이제 나중에 엮일 수 있고요. KG 모빌리티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만 좀 나중에 괜찮아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 쪽 그 인프라만 갖춰지면은 꽤 롱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동차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KG 모빌리티가 롱런 한다는 건 나중에는 생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제가 추가로 물태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KG 그룹 중에서 뭐 KG 스틸하고 이제 KG 모빌리티는 얘가 어쨌든 적자 보고 있는 회사일걸요. 지금 현재 아직. 이제 흑자 전환했네요. 작년 1, 4분기, 작년 2, 4분기, 작년 3, 4분기 때 흑자를 냈어요. 흑자 전환을 해냈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는 이제 신차들이 얼마만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쪽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그게 LPG였나? LPG하고 전기차였나? LPG하고 전기인지 디젤하고 전기인지 정확히 그때 옛날에 좀 알아본 바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KG 모빌리티 차량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전기차로만 보면. 근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어쨌든 약간 침체기인데, 전기차 시장이 뜨는 국면에 KG ETS라던가 KG 모빌리티, KG 스틸,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고, 양극재라던가 그 전기 2차 전지 재료 쪽, 소재 쪽으로는 KG 케미칼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G 그룹주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KG 스틸 차트 보면은 요것도 그렇고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KG ETS도 그렇고 KG 케미칼도 그래요. 그래서 요 4개 정도 KG 그룹 하면은 딱 요 4개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KG 케미칼, KG 스틸, KG 모빌리티, KG ETS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전기차로 움직일 거고요. 어떤 때는 저 PBR 종목 그쪽 저 PBR 그 테마 붙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요소수라던가 아니면은 2차전지 재료 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때 KG 케미칼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KG 케미칼이 먼저 막 올라가면은 뭐 KG ETS라던가 그런 게 따라 붙어서 같이 약간 짝꿍 매매 개념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KG 모빌리티가 또 올라가면은 KG ETS가 또 짝꿍 개념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KG 스틸이 올라가면 또 KG ETS가 같이 KG ETS가 막 주도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KG ETS는 약간 짝꿍으로 2등 주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가끔 이렇게 KG ETS가 약간 발작하듯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약간 뜬구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KG ETS 요거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 지금 11,000원 정도인데, 만원 언저리 가격에서 11,000원에서 만원 언저리 가격 요 가격대에선 좀 모아가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KG ETS 그렇고 KG 스틸도 그래요. 되게 이게 지금 저 PBR 하면은 되게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KG 스틸주. 이것도 그 KG 그룹이 인수해가지고 예전에 이게 무슨 하여튼 이름 회사 있는데 그 철강 쪽, 스틸 쪽 그쪽 회사 인수해가지고 이거 살려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KG 그룹이 뭔가 인수합병해가 좀 잘 살려내는 게 있어요. 근데 KG 모빌리티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만 좀 개선하면은 앞으로 예전에 쌍용차의 어떤 추억이 있는데, 제가 주식 초반에 시작할 때 한 3년차 이내 때 쌍용차 가지고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관리 종목 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 이제 쌍용차가 막 나중에 인도에도 인수됐다가 중국에도 인수됐다가 다 팽당하고 이제 국내 기업한테 인수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 쌍용차가 이제 KG 모빌리티 국내 기업한테 인수가 된 건데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 근데 되게 좀 약간 안정적으로 조심조심 잘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KG 모빌리티가 좀 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객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저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로 너무 이게 딱 돼 있어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좀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전까지의 쌍용차는 너무 노조라던가 강성노조라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KG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노조도 약간 노조 쪽에다가도 이제 주식을 약간 나눠주면서 스톡 옵션인지 뭐였지? 하여튼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주식도 약간 같이 나눠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의욕도 좀 고취시키면서,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막 귀담아 듣는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신차 앞으로 나올 것들, 전기차 쪽 나올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전기차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일단 되게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 충전 2차 전지 자체가 그게 얘기하다 일단 손절하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별거 아닌 게 확인되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나중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KG 그룹이 보였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막 1년, 2년, 3년 그렇게 끌고 가기 괜찮은 종목이다. 지금 가격은 지금 10,000원 정도에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KG 그룹 4종목 말씀드렸는데, KG ETS, 모빌리티, KG 스틸, KG 케미칼까지 더 있어요. 뭐 KG 이니시스도 있고 KG 그룹이 더 있긴 한데, 일단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4개 정도 그룹, 4개 정도 종목, 그런 것들을 좀 쭉 끌고 가봐도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요, 1년에서 막 3년씩 들고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오르면 더 매수하지 말고 떨어질 때. 저는 지금도 상당히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제가 바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혹 지하실을 좀 파더라도 그냥 더 사도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KG 그룹은 괜찮다. 이것저것 엮여 있을 수가 있는 게 꽤 많아요. KGTS는 또 배터리 쪽으로 잘하면 나중에 엮일 수 있다는 예전에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제가 볼 땐 전기차 쪽에 더 부응하려면은 한 번 충전으로 최소 700이나 800km에서 한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시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리고 그게 충전이 15분 이내로 완충되는 거. 충전이 15분 이내로 완충되면서 한 번 1회 충전했을 때 800km에서 1000km 정도 가는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바로 되는, 그 상용화가 딱 됐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용화가 눈앞에 어느 정도 6개월이든지 1년 이후 정도면은 될 것 같은 시점. 그때가 다시 한번 전기차가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2차 부흥이죠. 그때가 시세가 진짜 세게 나갈 거예요. 다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겨울철 배터리 방전 같은 거.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막 영하 20도 막 그렇게 가버리니까 충전도 안 돼 버리고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기술적 개선이 보완된다면, 그러려면 이제 2차 전지라던가 그 배터리 쪽에서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연구가 많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2차 전지의 그 소재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1회 충전되면서 800km나 1000km를 가면서도 겨울철에 방전이 안 되면서 충전도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볼 때 1년 정도, 그때쯤부터 사면은, 이 KG 그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산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하고. 그때쯤이 되면은 오히려 KG 그룹은 사실 후발주자고, 그때 되면 다른 2차 전지 뭐 그런 종목들하고, 그 전고체 쪽도 있고, 그리고 뭐더라? 그 소재가 또 다른 소재가 더 있는데요. 2차 전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다른 유형의 막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가 부응할 거다. 저는 오늘 최종 손익은 24만 5,90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당분간은 뭐 여전히 하이브리드고, 저도 당장에 막 전기차가 막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할 때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난 전기차 살 일 없다. 그렇게 딱 결론 내리고 있었거든요. 최소 자동차라는 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정말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신 유행하는 핸드폰 같은 걸로 살 수도 있고, 내가 마루타가 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더라도 뭐 그냥 뭐 생명의 위해가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최소 뭔가 신기능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 신기능이 들어간 다음에 후속폰을 사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핸드폰조차도 이럴 진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리퍼가 아니, 하여튼 그 뭐라지, 리콜이죠. 리콜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한 세대의 그 첫 세대의 주문량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1년 정도고 2년 정도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진짜 모든 게 검증이 되어서 더 이상 AS에 날 일이 거의 없은 게 확실히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차량의 모델을 후속으로 사거든요. 신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카니발 지금 타고 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도 막 4세대가 있었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또 나온다 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3세대 후발 거를 샀거든요. 중고차로. 그것도 6,000km밖에 안 탄 거의 신차 같은 중고차를 저는 카니발을 샀는데, 그런 저 자동차 구매할 때의 저의 기준은 그런 거였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 근데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박으로 개조해서 쓸 거였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게 맞았고, 신차를 살 필요가 없었고, 중고차를 사되 한 10년 정도, 앞으로 전기차라던가, 앞으로 신차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완성형이 되려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다. 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되려면은 10년은 최소 봐야 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런 신기술들이 그 자동차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려면 10년이 아니라 더 걸려요. 그때부터 또 확인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그러면은 디젤 가지고 타자. 디젤 가지고 타서, 하이브리드는 카니발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도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그거 살려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어쨌든 디젤이라던가, 뭐 휘발유, 원래 휘발유 차량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처분했고, 네, 그래서 디젤로 그럼 10년 정도 타고 그러다가 뭐 10년 뻥 차박하면서 뽕 뽑으면은 그때쯤에 봐가지고 전기차라든가 괜찮은 거 좀 그때 사자. 예, 그런 마인드로 저는 차박할 용도로 카니발을 샀고, 황제 차박이라고 있어요. 예, 황제 차박이라고 하는 그 옵션, 그걸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차박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예, 요즘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차박 고수가 돼가지고 예, 정말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만 이제 양양 쪽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얘기하다 나왔는데, 전기차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이제 분출이 나오려면 제가 말했던 그런 기준들이 한 1년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 근데 사실은 우리 개미들이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정도로 이슈화가 될 정도면 이미 주가가 그런 메인이 되는 그런 배터리 쪽이라던가 그런 쪽이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추세를 살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전기차 충전소, 예.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쫙 깔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정부 주도로 하기도 그렇고 민간 주도로 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점이 뭔가 하면은, 아직 전기차가 이 나라에서 한 5% 됩니까? 한 7, 8% 됩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깐다 할지라도 문제는 나중에 그걸 다시 교체를 다시 또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5분 안에 한 1회 충전했을 때 1000km에서 8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 충전이 인프라가, 그런 기술도 개발되어야 되고 그런 배터리도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아직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소만 무지하게 많이 깔아놨을 때 그거 나중에 다시 업그레이드하는데 다 그게 돈덩어리고 그게 나중에 다 폐기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는 저 어디 뉴스에서도 본 적 없고 어디 뭐 그런 것 본 적 없고 그냥 저의 독자적인 저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가 적다는 걸 마냥 탓할 수가 없어. 이거 많이 깔아놔 봐야 나중에 이거 다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럼 그것을 깔아놓고 그걸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도 전에 수익 좀 볼만하면 또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하든지, 그게 업그레이드가 그냥 기기를 무슨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뭐 하는 정도 수준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 기계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준. 충전이 15분 안에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배터리도 아마 뭔가 다른 소재가 될 것이고, 다른 소재가 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라면 아예 그냥 그거 자체가 다른 그냥 기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체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막 뿌려놓을 수가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완성도가 어떤 하나의 그런 규격화된 어떠한 기술력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그렇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한 3개 브랜드라던가 적어도 5개 이내의 브랜드로 이게 딱 될 정도로. 지금 뭐 충전기가 다양하잖아요. 저 전기차를 안 타봤지만 대충 뉴스 보니까 뭐 테슬라 거 있고 현대 거도 있고 뭐 충전기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더만요. 그래서 결제 방식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그게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로 한 3개에서 5개 이 정도, 너무 하나로 통일돼 버리면 그게 독과점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3개에서 5개 정도로 대형, 예, 충전 인프라가,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이, 배터리가, 예, 그래서 1회 충전했을 때 800에서 한 1000km 정도,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안심하고 다니죠. 그래서 한 1000km지만
그때 또 다른 소재라서 지금 원래 LFP 같은 경우는 이게 100%다 완충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NCNA 같은 계열은 80% 충전만 해놓고 써야지 제일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그렇다면서요. 저는 이제 제가 차박을 하기 때문에 저 차박 그 배터리를 300A짜리 그거를 차박용 배터리를 제가 튜닝을 해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게 LFP 배터리예요. 그거 되게 좋아요. 예, 겨울에 뭐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100%를 충전해가지고 그냥 무제한으로 그니까 충전이 돼요. 그래서 폐기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KG 모빌리티에서 그걸 걸어섰죠. 10년 99만 킬로 AS 무상 교체. 배터리에서 하자가 만약에 10년 이내에 발생하다던가 99만 킬로 이내에서 만약에 배터리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교체해주겠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KG 모빌리티 쪽에서 그렇게 걸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배터리 자신 있다는 거죠. LFP 배터리에 대해서. 저도 차박하고 제가 차박하기 전에 원래 이제 인산철 배터리 이거 말고 다른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 여름에 진짜 취약해요.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여름에 막 더운 날 같은 때 이게 햇볕에다가 내놨을 때 잘못하면 배터리 과열돼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이런 더위에는 강해요. 근데 추위에는 약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이제 점진적으로 그걸 늘려가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을 점점 연구해가지고 그 뭐지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도록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앞선 나라가 중국이야.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랑 대척점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죽이기 들어가서 사실은 LFP 배터리가 이제 되게 그리고 그 뭐냐 배터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양반이 하도 까대가지고 사실 문제가 된 거긴 한데 중국이란 나라가 또 약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에서 뭐 스팸부터 해가지고 모든 국제적인 범죄의 원흉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되게 격화가 되어 있긴 한데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제가 써본 결과로는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재활용 되던가 뭐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80%로 그냥 쓰다가 나중에 그거 재활용할 때 그걸 되팔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는데 그냥 LFP 배터리는 배터리가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1회 충전에 800에서 1000km 정도 성능만 유지가 되면은 배터리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충격이라던가 자동차가 충격을 먹어서 터진다던가 그런 폭발의 위험만 잘 제어를 하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그건 것만 잘 제어가 된다면 이거는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NA 마찬가지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배터리는 그 화재 폭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잘 위험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제 기술력이 된다면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되게 좋은 배터리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LFP 배터리라던가 NCMA인가요? NCNA인가요? 그거 NCMA 뭐 하여튼 그거 NCMA죠? 예. 그쪽이든지 간에 그걸 넘어서는 이제 전고체라던가 그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신소재 그런 쪽으로의 배터리가 딱 나와서 안전부터 겨울철 충전부터 그리고 일회 충전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잘 갖춰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때쯤부터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건 대부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기 오기 전에도 또 그 관련 이슈들로 한번 다른 것들로 계속 배터리는 먹을거리가 있을 거다.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 산업은 한 산업이 이제 휘발유 디젤에서 다른 것들로 이제 옮겨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갈 거다. 근데 거기에 또 트럼프라던가 바이든 대선 같은 것도 연관돼 있고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오름과 내림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적인 기술력이 도래할 때 실질적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도래하려고 할 때 대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진짜로 휘발유와 디젤이 다 완전히 없어질까? 그거는 또 시기가 한참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리고 억지로 되게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존재가 그 회사가
어거지로 국제적으로 전기차 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테슬라 손지창 씨가 사가지고 급발진인가 문제 있어가지고 막 나올 때도 도대체 전기차가 지금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그게 어쨌든 주도적으로 끌고 가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 쪽에서 수소차 쪽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쪽을 되게 막 뭔가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전기차 쪽으로 전 세계 산업을 끌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전기차 쪽에 약간 후발주자가 됐는데 다행히도 그 시기 때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예, 그 에코프로 예, 그쪽부터 해가지고 예, 2차 전지 쪽 양극재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준비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테슬라가 막 멱살 잡고 캐리하는데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 그 IRA라고 하는 예, 중국 죽이고 중국을 죽이는 대신에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대체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실 그게 2차 전지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IRA가 다른 거 원래 전반적으로 그걸 다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인데 그거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쪽이 막 작년부터죠. 작년에 그 전에도 뭐 한 번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재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던 요인이 그 IRA가 가장 컸잖아요. 예, 그 IRA를 만든 게 바이든 정부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정치적으로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뭔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예, 과연 트럼프가 사법부에서 제동 거는 그것만 이제 법적인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면 트럼프가 되겠죠. 근데 그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진짜로 발동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이 다시 재선할 수도 있는 경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은 이제 트럼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 저는 이제 그거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라요. 다만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산업 전체를 좀 생각해야 되고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KG 모빌리티 자동차 얘기하다가 KG 모빌리티가 현대 기아가 뭔가 고객 서비스라던가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 독과점 자동차 기업이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도 카니발 이렇게 하는데 쌍용차가 조금 더 나중에 안정적으로 되고 내가 원하는 성능까지 와준다면 예, 쌍용차가 이제 KG 모빌리티죠. 예, KG 모빌리티 저도 나중에 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브랜드나 뭐 어떤 그런 막 그런 거 별로 외제차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다 보니까 워낙 제가 실용적이면서도 KG 모빌리티에서 내놓는 그 모델들 예뻐요. 예쁘고 디자인 되게 좋아. 근데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게 걱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괜히 이미지의 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차박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으로서 예, 카니발을 선택했고 예, 6,000km 탄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장만해서 이거 10년 타자. 제가 이 차 장만한 지가 몇 년 됐지? 이제 2019년 말에 장만했으니까 카니발을 예. 지금 2020 한 4, 5년 넘었네요. 벌써 장만한지 4, 5년 넘었는데 아직 키로수가 35,000인가 36,0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탔어요. 처음에 샀을 때 6,000km였는데 예. 그러니까 차박할 때 외에는 그렇게 막 차를 타고 어딜 다니진 않아요. 예. 차박하고 그걸로 어디 전국 여행이라던가 막 그런 데 다니는 거 외에는 뭐 가끔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드라이브 하고 뭐 이걸로 출퇴근하거나 영업을 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예. 그랬었죠. 뭐 KG 이거 ETS 매매하면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장기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말씀드렸네요. 자, KG ETS 투자자별 요거 보면은 예, 기관 쪽은 계속 사죠. 예, KG ETS 예, 계속 낮은 가격에 사 모아가고 있잖아요.
KG ETS 이렇고 KG 스틸도 봐볼까요? 예. 한때는 연기금이 많이 샀었는데 연기금도 사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다 팔았네. 엄청나게 팔았네. 이 7,000원대까지 갈 때까지. 자, KG 케미칼. KG 케미칼은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좀 샀고요. KG 모빌리티. 예, 기관계. 예, 연기금 많이 사요. 그치? 예, 연기금 이렇게 산다는 건 얘네들 한번 사면은 막 5년씩 보고 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티를 지금 바닥이라 생각하고 모아가는 방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오를 땐 사지 말고요. 그냥 1개월에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일정 분량만큼 사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KG 모빌리티, KG ETS, KG 스틸, KG 케미칼, 예, 그렇게까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사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의 의견을 내보내 봅니다. 이제 시간 외 매매 타임이 또 다가오는데 오늘 오후 매매는 성공했네요. 그래도 아까 19만 얼마에서 24만 원이 됐으니까 오후 매매로 5만 원 벌었네요. 짭짤했네. 그래요. 어쨌든 계속 노력하니까 조금씩 성과가 나와서 좋은데 그놈의 좀 실수를 좀 줄여야 돼.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실수를 줄이면서 손실 보는 걸 줄여야 한다. 자, 오후 매매 일단 좀 마치고요. 이따 시간외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와이프랑 같이 외식하러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회사로 제가 픽업하러 가서 회사에서 태워서 맛집 하나 가서 점심 못 먹었거든요. 아침만 살짝 미역국에다 살짝 김치랑 먹고 점심을 아까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냥 저녁을 맛있는 거 와이프랑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안 갔어요. 점심 먹으면 저녁 별로 안 땡길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요 수익률 계산하는 게 짭짤하니까 재밌으니까 요거 하죠. 자, 245908 161만원 나누면 되죠. 15.2% 수익이네요. 15.2%. 썸네일 바꿀게요. 15.2%로 최종 손익으로. 네, 일단 오후 매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